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요. 총리 공보실장이 대독했습니다. 예, 일개 실장이 국민 76%가 특검 연장을 요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나와서 국민한테 소상히 알린 다음 그리고 이것이 왜 연장을 현 정부가 못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 일개 실장이 나와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제가 욕하지 말아서 못하겠는데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현안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국민 76%가 보수 성향을 갖는 갤럽 같은 데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76%가 특검 연장을 원했어요. 국민이. 그럼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적어도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A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개돼지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황교안이 볼 때. 공보실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기자회견장에 못 가잖아요. 우리 대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라도 받아야지. 그죠? 이 중요한 사안을 질문도 안 받아. 건방지게 그냥 가버려. 제가 할 때는 40초 정도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화나죠. 화납니다. 정말 저 화가 나서요. 폭투를 했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내가 자괴감을 느꼈다니까요. 국민에 대한 A가 정말 너무 없는 최소한의 거죠. A를 지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봐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몇 줄짜리 찍 읽고 이거는 사실 어제 그 트위터를 보는데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후에 면담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면담을 하고 나면 얘기가 좀 바뀌려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면담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마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예고도 없이 9시 반에 이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야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완전히 쌩까인 거잖아 이거? 그러면 심상규 대표가 딱 면담은 어차피 시간 잡고 잡았으면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기싸대기를 한번 날려줘야지. 제가 짱돌 드렸어요. 아니 가서 오후에 만나서 싸대기 날렸다는 얘기가 없어. 넌 대체 뭐하니? 니네 엄마 누구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아침 9시 한 40분부터 황교안이 지금 그 검색 순위 포털에서 1위까지 올라가다가 방금 지금 10위로 떨어졌는데 최근까지 지금 4위로 계속 유지했으니까 하루 종일 지금 황교안 탄핵이 검색 지금이 4위네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탄핵을 요구했고 이런 어쨌든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바로 10시도 되지 않아서 사당이 긴급 회동을 했죠. 관계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그렇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죠 그러셨어요? 황교안 말에 공감하시는 거야? 아니 그 이제 발표한 거죠.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요지예요. 북한 얘기는 안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안보 위협이 커지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톤. 네, 전형적인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렇죠. 그냥 답해주신 놀라우신 분. 지금 이 특검 연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 게이트의 사건의 전체의 25% 정도밖에 접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벌이 10개 10대 재벌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재용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수사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정경련은 수사 안 할 겁니까? 예, 100대 기업들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돈 출연했습니다. 700억. 출연했고 그다음에 정리라도 지금 아직 소환 안 됐습니다.
지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요. 번진을 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범죄의 소굴인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번 못했는데 무슨 특검을 벌써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담 우병우도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지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특검의 실적을 표명한 건 아니고 13명이나 특수본하고 어쨌든 특검이 지금 구속을 된 상태도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이후에 일반 검찰들한테 넘어가서 대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무마되느냐만 남아 있는 거지. 실제로 검찰이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당장 28일 이후에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수사를 못하냐면 대선 때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2개월 동안 묵혀버리거든 사건을. 그러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소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좀 특검이 10명 이상의 검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대안을 황교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오히려 특검이 검찰청에 또는 대법원에 가서 손을 빌어야 돼요. 지금 공소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10명 이상이 남겨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예산과 사무실과 등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황교안이 적어도 국민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죠. 뭐 이 내용이 사실 예상됐던 거고 황교안은 왜 그랬을까요? 예, 그게 이제 이 새날만이 풀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죠. 다른 데도 풀 수 있어요. 있나요? 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비유를 얘기하면, 암 수술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바깥에서 불 꺼버린 수술실에 그렇죠. 전기 코드 빼버린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혹자는 황교안이 지가 정말 대통령 나갈 마음이 있었다면 이거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밀당을 좀 하는 척 하다가 떡 해주면 인기도 좀 자기는 얻고 그래서 대선 출마를 하면 더 용이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를테면 박근혜의 딸랑딸랑 똘마니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사실은 얘는 정말 대선에 나갈 마음은 없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요거는 있어요. 분석이 반대죠. 그래요? 반대야지. 반대죠. 왜냐면은 어. 어차피 황교안이 특검을 연장을 허가를 해주게 되면 황교안은 보수표 못 얻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게 전략이 딱 이걸로 그냥 완전히 그림이 나와버린 거예요. 황교안은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다. 단 당선될 생각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예. 제가 그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황교안이 왜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바로 자기의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나왔는데 세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저는 그 황교안의 어쨌든 오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이 되냐면 일단 박근혜가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가. 그러니까 탄핵을 처음 탄핵 맞기 전에 전에 사퇴를 해버릴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가 배수진을 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 헌재 결정 못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망명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이 기자회견문에서 자기가 나왔으면 대선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탄핵 전에 사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 검사한테 넘어갈 쯤 해서 자기는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강남으로. 이해 가시죠? 그럼 수사를 안 받아. 그렇죠. 하야해버리고 특검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렇죠. 검찰이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검찰과는 짜옹이 잘 돼 있으니까 안 잡고 일단 그냥 강남 나는 집으로 강남으로 뚜벅뚜벅 네, 간다. 가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황교안이 대선을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퇴를 해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모든 수사는 중단되고 대선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어떻게 황교안을 측면 지원하냐면 강남에서 안방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바타니까. 그러면 지금 황교안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집에 가서 돈과 정부와 사람과 지지층을 측면 지원하는 거죠. 황교안을. 갖다 몰아줘. 그렇죠. 이 케이스가 지금 원 케이스. 네, 원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원래 배수진이었는데요. 나는 헌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전면 투쟁에 돌입할 거야. 그래서
소위 박사모 집회에 참여하는 수만 명을 동원해서 난동을 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사회적 불만 또는 테러로 승화시켜서 황교안이 진압해 버리는 거죠. 우리 이 갈등들을. 그러면서 박근혜의 정당성과 그 이후에 황교안이 대선에 출마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전자가 확실해졌다. 그래서 저는 탄핵은 못 받을 거다. 박근혜가 이전에 한 이틀 전에나 3일 전에 사퇴함과 동시에 황교안이 대선 출마 그리고 대선 정으로 빨려 들어갈 거다. 네. 요 케이스가 가장 정확하다. 굉장히 멋진 추론이세요.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법의 미비점 같은 거예요. 박근혜가 지금 퇴를 해버리면 탄핵을 계속 할 수 있다 없다가 의견이 분분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상관없이 탄핵을 해도 된다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가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탄핵은 계속 진행된다가 맞대요. 근데 박근혜 이 사람들의 뇌구조로 보면 그걸 안 받아들이겠죠. 탄핵 자체를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뭐야 내가 하야했는데 탄핵은 뭔 개소리야. 이제부터 하야한 이후로 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더 무서운 음모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게 되게 진짜 웃기는 건데 공식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가 사퇴를 선언합니다. 그럼 헌재가 심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근데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헌재에 올릴 수도 없고 그걸로 그냥 임기 채우고 간답니다. 그렇지. 그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삼성동에 뭐 입고 온 주사가 있어서 그냥 가질러 온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들어가는 거야 청와대로. 아니 그러니까 하야 발표를 해놓고 바로 나가진 않잖아요. 그 방 기간 빼겠다고 동안 해놓고 그렇지. 방을 안 빼는 거지. 버티기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니지. 그건 그렇지.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제가 말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수사가 중단되고 기소가 중지된 상태가 돼버리고요. 그다음에 헌재가 논쟁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계속 심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보면 3대 2대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계속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게 3이고요. 나머지 3은 중립을 짓고 2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헌재는 급격하게 이 논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이제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죠. 그죠? 유명무실화 돼버렸죠. 검찰은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특검은 이미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10명의 검사를 남기냐 말 거냐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논쟁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은 어차피 대검찰로 가면 이거 수사 지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야권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파장이 만약에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다가 이거 뭐 허위사실로 막 일부러 박근혜 편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권 후보들이 작살나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불러오셔냐. 그래서 못 건드리게 그냥 6개월 아니 2개월 정도 덮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2개월 동안 수사가 중단돼 버려.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한테는 손해볼 게 없는 거라고 이 안이. 야 진짜 법 거지 같다 이거.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전례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깨끗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빨리 심리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대요. 빨리 해달라고. 그런 측면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박근혜의 생각 그쪽의 음모가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무덤 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겠어요? 이미 무덤은 팠는데 언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냐 이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박근혜였다면요 아버님 유산이 이제 스위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망명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림 한번 그려봐야 돼요. 박근혜가 사퇴를 말해놓고 탄핵을 피한 뒤에 다시 말을 바꾸는 방법 현실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에 명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 뭐냐면은 그 모든 명분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그것을 불복할 만한 명분 딱 하나는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거 지금도 그렇죠. 흠집 내기를 하느라고 지금껏 저렇게 생떼를 계속 써온 것이고 또 이제 하는 얘기가 이미 8인 체제라는 게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9인 체제가 아니라 8인 체제인 것도 문제고 7인 체제가 되면 이제 더 문제고 계속 그 숫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헌재는 계속해서 공정하지가 못했고 우리의 변론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편파적으로 국회 대변인인 것처럼 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박근혜는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기회를 놓쳤다. 지가 안 했지만 자기들은 계속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그쪽에서는 듣지도 못하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각의 음모론이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게요. 박근혜라면 가능해요. 보세요. 국민들 앞에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 했고요. 어떤 조사도 받겠다 했고요.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도 했고요. 온갖 것들을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번에 특검 연장하는 부분도 사실은 시작할 때 새누리당이 연장하는 걸 전제로 시작한 특검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의 인물이면 사퇴해놓고 왜 사퇴는 했는데 마치 국정 혼란의 공백을 책임을 지고 뭐 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몇 개월 더 끌어버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이하 모든 직책들은 임명직에 한해서는 사퇴를 하면 사표 처리를 함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 근데 대통령 그게 없어요. 임명권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말로는 사퇴한다고 해놓고 사퇴 안 하고 뭉개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사퇴한다고 해놓고 집에 갔다가 보톡스 놔두고 갔다고 다시 청와대 들어와 버리면 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황교안이 특검을 거부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사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요. 새 특검법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 차라리 바른정당이 빠진 3당은 황교안 탄핵하자. 바른정당까지 포함된 당은 새 특검법 만들자고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황교안 탄핵은 좀 머뭇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아침에 이걸 황교안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보실장이 나와서 발언하고 즉시 야당 대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사당. 근데 이곳에 이제 일단은 새 특검법 추진은 야사당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의 염원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라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이렇게 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른정당, 새누리당, 아류당, 바른정당만 황교안 탄핵은 좀 고민해보자. 아니라는 말은 안 했어요. 좀 고민해보자.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을 좀 요구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지난주에도 했었잖아. 예, 저는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만한 비상사태가 있나요? 지금 만약에 황교안을 그대로 두면요. 또는 황교안을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요. 지금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10%도 안 됩니다. 물타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대통령을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치적 협상안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타기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대통령을 못 나가게 탄핵을 발의해버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최소한의 이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아치들하고 싸울 때는요. 선빵을 먼저 맞았어. 그러면 이 있잖아요. 반격이 선빵보다 더 세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필승이야 필승. 싸움의 기술이라고 이게 이기는. 그런데 꼬리를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테러를 열어줘 버리는 거죠. 박근혜 사태 테러 열어줬죠. 황교안 대선 출마 테러 열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선이 레이스가 들어가면요. 또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강한 메시지를 3월 1일 날 또는 그쯤 해서 박사모나 탄기국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박근혜가 직접 던질 때는요. 엄청난 파괴력이 생겨요. 제가 볼 때는.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대선 체제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도래되고 그리고 또한 지금 부패한 세력들이 일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횡행할 거란 말이에요. 모략 정치와 종북몰이가 이래 사회 혼란을 더 가져오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면 황교안을 탄핵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귀싸대기를 한번 날려줘야지. 제가 짱돌 드렸어요. 아니 가서 오후에 만나서 싸대기 날렸다는 얘기가 없어. 넌 대체 뭐하니? 니네 엄마 누구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지금 아침 9시 한 40분부터 황교안이 지금 그 검색 순위 포털에서 1위까지 올라가다가 방금 지금 11호 떨어졌는데 최근까지 지금 4위로 계속 유지했으니까 하루 종일 지금 황교안 탄핵이 검색 지금이 4위네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탄핵을 요구했고 이런 어쨌든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바로 10시도 되지 않아서 야사당이 긴급 회동을 했죠. 관계자. 그래서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그렇죠.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죠 그러셨어요? 황교안 말에 공감하시는 거야? 아니 그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재벌이 10개 10대 재벌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재용만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수사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정경련은 수사 안 할 겁니까? 예, 100대 기업들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돈 출연했습니다. 700억 출연했고 그다음에 정리라도 지금 아직 소환 안 됐습니다. 지금 특검이 연장돼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요. 번진을 치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범죄의 소굴인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번 못했는데 무슨 특검을 벌써 끝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면담 우병우도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고 이게 지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특검의 실적을 표명한 건 아니고 13명이나 특수본하고 어쨌든 특검이 지금 구속을 된 상태도 쾌거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이후에 일반 검찰들한테 넘어가서 대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무마되느냐만 남아 있는 거지. 실제로 검찰이 이게 만약에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당장 28일 이후에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수사를 못하냐면 대선 때는 수사를 할 수가 없.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요. 총리 공보실장이 대독했습니다. 예, 일개 실장이 국민 76%가 특검 연장을 요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본인이 나와서 국민한테 소상히 알린 다음 그리고 이것이 왜 연장을 현 정부가 못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 일개 실장이 나와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제가 욕하지 말아서 못하겠는데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엄청난 현안이거든.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안을 갖고 국민 76%가 보수 성향을 갖는 갤럽 같은 데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76%가 특검 연장을 원했어요. 국민이. 그럼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적어도 고난대행이 나와서 이렇고 저렇고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A죠. 그것도 그럼 우리가 개돼지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황교안이 볼 때. 공보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거죠.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요지예요. 북한 얘기는 안 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북한 안보 위협이 커지고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톤. 네, 전형적인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렇죠. 그냥 답해주신 놀라우신 분. 지금 이 특검 연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박근혜 최순실 패밀리 게이트의 사건의 전체의 25% 정도밖에 접근이 안 돼 있어요. 직접 기자회견장에 못 가잖아요. 우리 대신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질문이라도 받아야지. 그죠? 이 중요한 사안을 질문도 안 받아. 건방지게 그냥 가버려. 제가 할 때는 40초 정도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화나죠. 화납니다. 정말 저 화가 나서요. 폭투를 했어요.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 나지 않아요? 내가 자괴감을 느꼈다니까요. 국민에 대한 A가 정말 너무 없는 최소한의 것이고 A를 지키지 않았어요. 나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 탄핵시켜야 된다고 봐. 바로 그겁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몇 줄짜리 찍 읽고 끝. 이거는 사실 어제 그 트위터를 보는데 심상정 대표가 27일 오후에 면담을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면담을 하고 나면 얘기가 좀 바뀌려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면담을 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마음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예고도 없이 9시 반에 이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야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이거 완전히 쌩까인 거잖아 이거? 그러면 심상정 대표가 딱 면담은 어차피 시간 잡고 잡았으면 할 거 아니에요.